하면 안 돼. 멘트만.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가 유실되는지 총선 과정에서 그럼 이제 어째 보면 통진당 사태라고 하는 총선 후에 벌어진 민주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총선 과정 자체가 노동자 요구가 실종돼 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견된 사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좀 그 토론을 굉장히 좀 새로운 의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놀랍게 찾아낸 건데 바로 엊그제까지도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민주통합당이랑 정책협약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놀라운 게 민주노총 홈페이지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한참 불었어요. 근데 민주노총은 선정하지 않아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지회의 자료에도 없지 싶습니다. 거의 민주노총 중지회의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까 이를테면 22개 해서 연대체를 구성한 건데 여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겠다라는 의견을 별도로 했었을까 중집이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대충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넘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또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가 구현이 되면 뭐 감시의 눈도 활발해지고 그리고 비록 새로운 뭔가 전투적인 노동자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제기들이 좀 활발하게 쏟아져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 물꼬를 트자는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청년명이 아무런 기대도 안 한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청년명에서는 항상 보면 비겁하죠. 뒤에 숨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단적으로 이런데 8월 28일 야만의 시대 끝낼 무기한 총파업 벌이겠다. 실제 투쟁대가 4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관지에 딱 일면에 이런 식으로 딱 실어놓으니 어떤 조합원이 이걸 보면서 왜 우리 민주노총이 이번에 총파업 제대로 하겠구나. 근데 총선을 보자. 이렇게 하려면 단 한 놈도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정책개혁서도 보면은 날짜가 8일이에요. 총선 3일 전. 총선이 수요일이었지 않아? 11일. 수요일 아니었나요? 수요일이 아니었어요. 그 제 기억은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인데 일요일날 한 거예요.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총선 운동기간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굳이 3일 전에 이거를 체결을 해서 도대체 얻을 게 뭘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인데 이번에 보면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경제 민주화 실현. 네,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총선을 앞두거나 이런 데에서는 이 짓을 하고 조세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짓을 하면서 총연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러니 도대체 현장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뭘 믿고 뭘 보고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총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통진당에 대해서 현장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거기에 배설지지도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의결기를 거친 것도 아니고 네. 그 어떻게 하든 거기 이렇게 한 발을 담그고 싶고 그래서 나온 그 어정쩡한 그걸로 해서 그런 결과도 참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잘 나온 거죠. 그 한 것에 비하면 네, 뭐 여소야대 누구나 예상한 게 여대여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저는 정말 잘 나왔다 그 정도면 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상층부랑 통진당을 과연 투쟁한 노동자들이 노동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희망뚜벅이를 하든 희망광장을 하든 거기 온 동지들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정당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정리하고 실패를 위해서 정말 그걸 갖고 싸우는 당이다 라고 저는 과연 몇 명이나 생각을 할까.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것도 김영훈 위원장만 뭐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름 보면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통진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통진당 국회의원 13명인데 그 중에 3이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모습이 통진당은 그야말로 정말 뭐 민주당 때부터 민주당이 이중대였지만 노골적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꽤 있고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북참당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합을 하고, 민주당이랑 북참당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열사가 생겼고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전락을 했고 해고자가 됐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말로만 900만 비정규직, 뭐 250만 특수고용직에 뭐어쩌고 하겠다라고 립서비스를 하는데 그 10년 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배트적 지지하겠다. 비례대표 몰빵 찍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침을 받으면서 어느 누가 민주노총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옳다푼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중 투수들 정책만 나오게 되는 거고, 서비스 혁명 평가서도 보면 뭐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2,000 당원이 가입을 하고 서비스 혁명 내 특고 직군이 제일 많습니다. 4개 직군이 있는데 양념으로 특고 뭐 노동기본권 어쩌고 나오는데 실제로 서비스 혁명 특고 노동기본권을 왜 수정하는 게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혁명 화장품 연맹입니다. 그 당원 가입을 대다수가 거기서 했고, 화장품 연맹, 유통연맹 그 과정에서 소속 사업장들이 노조도 만들지 못해서 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아니라고 해서 천몇백 개를 싸우고 대리운전이든 골프장 경기모든 이제 아예 뭐 사라지다시피 됐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대책은 전무하고 신생으로 막 가입하는 그 화장품 쪽 거기에서만 몰빵하고 오늘 선전전도 유통선전전입니다.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조합원 쪽수가 중요하죠. 가입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럼 그 가입을 시켜서 그럼 뭘 할 거냐.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 저는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어쨌든 쪽수 굴리고 나서 보자. 이렇게 갔을 때 쪽수야 될 수는 있죠. 그 쪽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저는 잘해야 이런 거 한다. 경제민주화 포럼에 가서 10년 동안 때려잡았던 놈들하고 손잡고 이거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는 모습.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지난 10년 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배짱과 이 용기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무력함, 이런 것들이 저는 상징적으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저는 뭐 가감없이 적나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투쟁하는 사업장들, 투쟁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정리해고로 날아가는 정규직들에 대한 어떠한 미래도 전 대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새 흐름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저는 그런 생각 갖고는 노동자들이 변방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면 통진당이 개입을 해서 투쟁사업장들 마무리가 아름답게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개입도 잘 안 하는데 개입을 하면 더 망치는 당.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통진당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급운동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저는 이별을 구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당원이 여기 계신데 제가 저 중앙위원이시죠?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잡을 때에도 제가 고민이 되고 제가 완성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숙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방침이나 총선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보였던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까지 충분히 평가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반성이 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사실 여기 오늘 공공운수 노조 연맹에서 원래 몇 분이 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오고 계시는데 인정이 늦어져서 그냥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공운수노조 연맹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 선거방침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내부에서 비판적이었던 산별연맹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대의원 연서명 이런 거 할 때 많이 참여도 했었고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 총선 방침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이 공공운수 연맹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공운수 연맹이 이 총선 과정에서 정책협약이라고 하는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연맹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 노조 운동이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는 통합진보당이 됐건 아니면은 그 보수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개인 활동가로서는 가지고 있는데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에 특히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투쟁 요구들이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요구들을 의제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은 아무리 그 선거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해서 똑같이 나오더라 결국은 야당이나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받아라.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술은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에 놓여있는 노동조합의 고민이 좀 담겨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극복을 해야겠지만 반성하고 극복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비정규직 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 의제와 사회 의제화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 협약이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이상의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한 입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판적으로 내는데 결국 투쟁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사실은 이제 반성과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제가 정비원에서 우리 특수고용 관련해서 특수고용 공대회를 포함해서 특수고용 대책회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똑같은 고민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나간 일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지금 똑같아요. 이 특수고용 관련한 우리의 요구인 노조법 개정이나 산자법 개정 요구를 어떻게든 쟁점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실천의 대부분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은 영향가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장에 그리고 옳고 떠나서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1야당이자 어쨌든 힘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받아라 라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이런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춰있고 저 자신도 계획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특수고용이라는 하나의 예인데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특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한 실천의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아마 이 힘은 똑같이 이 관성은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래서 아시잖아요. 8월에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8월 총파업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전망 속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100일 안에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10대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쟁 과제가 8월 총파업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민주노총의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대국회 대정당 압박 사업으로 애초에 나왔던 것이 8월 총파업이었는데 지금 정세가 여소야대가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뜬금없는 8월 총파업이 돼버리긴 했는데 낙동강 5개월 총파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새롭게 조직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올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급 단위의 투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 정당들과의 정책 협약 또는 보수 정당들과의 어떤 일종의 공조를 통한 국회 내 입법 통과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그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투쟁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하고 의정치 제도 의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변혁 운동의 전망과 어떤 흐름들 속에서 전술적으로 대치에 대한 사안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그 변혁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회 정치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갈 수 없는 현실사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회 정치만 놓고 거기에 모든 전망과 희망을 가져보려면 저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프레임 내에 갇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실에 발딛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특성은 사실은 민주노총 저도 있지만은 민주노총이 상당히 전투적이고 단계를 잘 돼서 정권과 자본사람들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법제도 틀린 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구조거든요. 구조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불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사회적 삶의 질의 환경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요구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제도권 의회 정치와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공조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민주노총 우리 일시백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정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회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변혁 운동 속에서 의회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일관되게 하는 원칙을 갖 때 이를 실현하는 과정, 제도 정치 내에서 의회정치 내에서 실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 하나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세력관계가 이제 세력이 받쳐주면 확 밀어붙여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힘이 있으면 그걸 그냥 관철해서 갈 수가 있죠.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 이어졌죠. 그렇다고 하면은 점진적인 방법도 충분히 저는 수용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제도가 개선되고 문구가 몇 개 바뀌어져서 그게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도 깊게 가서 안 된다고 하고 또 한편은 우회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주장은
그 원칙을 주장하면서 현실과의 그 갭을 긋고가지고 하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그런 전라도 사투리로 낭창한 흐름에 우리가 조금 더 그걸 타고 넘을 수 있는 유연함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하고 4.11 총선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민주노총이 이제 그 평가에도 보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은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상층 관료들의 폭력적인 모습도 있었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대중조직 구조 내에서 의교단위가 있고 중요한 정치방침, 선거방침 심지어 선거방침이 시기적인 총선방침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에서는 최소한 중앙 이상의 의교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측면을 보면 이 배타적 지지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배타적 지지 그게 이제 그것이 진보대통합과 맞물려 있는데 저는 배타적 지지도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배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당은 우리가 진짜 전조합을 좋아하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을 통해서 다수정당으로 갈 길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 무조건 배타정치 방침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정치 방침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열어갈 수 있다고 봐요. 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가설인데요. 이제 이번에 총선 전에 그 진보신당이 5.3.1 그 합의서 채택해가지고 통합이 딱 됐어. 진보대통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봅니다. 저는 그러면 배타적 지지 가자고 할 거고 아마 조합원들이 대다수는 그 장 찍다고 하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야권연대를 하자고 하고 나는 했을 거라고 난 충분히 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긍정의 여론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하고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이 잘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는 제 생각에는 그런 비정규직이 어쨌든 저도 이번 총선 기간에 구경꾼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 우리가 구경꾼 됐고 역도 좀 시원찮게 못했던 것 같고 그런다고 투쟁을 현장 투쟁은 계속 존재했었지만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총선보다도 의미가 있는 대선이라고 보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세력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세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투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선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갑이 돼야 된다. 갑이. 우리 요구가 우리 주장하는 이 투쟁이 갑이 되는 구조로 좀 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정치 세력, 대통령 후보들부터 그때는 우리가 실제 후보를 안 냈더라도 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내고 그 주장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 세력들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참 갑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갑이 되고 대선이 끝나고 그 세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 또는 상층 관료 중심으로 된 지금 운동의 판형도 좀 바뀌어갈 수도 있고 지금 정치 세력화 지금 새롭게 당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통합진보다 고치어 쓰자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 힘이 대선 시기에 우리 갑의 위치에서 그게 관통이 되면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당 만들자고 막 그 토론회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실제 그 토론에서 결정돼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꾸려가기에는 에너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노력을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전비영 원래 토론에 소개를 받고 다녔는데요. 2006년까지는 저도 그때 대표자여가지고 전비영 소속으로 사회전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거의 한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사회전 대표자 회의 전비영 결합하면서 어쨌든 이
2005년, 6년 유의미한 투쟁들을 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특보 노동자들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이제 요새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좀 많이 답답한 거는 투쟁에 대한 요통수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어렵고 전체적인 투쟁 제안하기도 참 어렵고 조직되기도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작년 겨울에 12월 1월 달에 넘어오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희난 다니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기도 하고 그런 시국에 이제 통진당 결성이 되어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았던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부창간 세력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2007년도에 구속될 때에도 그랬고 그래서 당시 지금 이제 비공투라고 꾸려져 있긴 한데 금속노조의 비투본이 이제 부부장도 없이 제 역할을 못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투쟁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비공투의 초기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말 거의 뭐 때려 죽이고 구속시키고 투쟁 다 깨버리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 악법 계약했던 그런 세력들이랑 소위 노동자 당이라고 이제 어쨌든 얘기해왔던 민주당이 통합을 하는데 비정규직 공식 현장 단위에서 어느 한 군데도 성명서를 못 내는 거였어요. 왜 못 내냐? 지역 투쟁을 하다 보면 비정규직 투쟁이 굴되다 보니 그래서 민주당 손도 빌려야 되고 또 대다수 민주당 또 높은 자리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다 또 본부, 또 지역에 가면 지부, 또 거기 다 장들이시고 못 내는 거죠. 비참했던 거죠, 우리 동지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술자리에서만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이제 비공투를 띄웠었던 초기 의식은 그거였어. 변혁적인 혹은 그런 거 다 떠나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이러한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평가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 보일지라도 투쟁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기조가 걸려 있습니다. 비공투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통진당이 이제 결성이 되고 총선을 맞이하면서 그 다음 또 한 번 산을 넘어야 됐던 게 이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저희가 민주노동당 배사장치기 처리를 위한 이제 선언운동 본부가 꾸려지고 현장에서 이제 설명을 받았잖아요. 저희도 받았죠. 근데 총선을 딱 돌입했더니 정말 답답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이 통진당에 왜 노동자당이 아닌지 설명하고 막 얘기하는데 조합원들은 마지막에 묻잖아요. 누구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조합원들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데? 대안이 뭔데? 답답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통진당 그 분들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뭐 하냐면 되게 반성적인 거였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 정치 세력과 자기들이 노동자당이라고 얘기하면서 근 10년 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인 정치 운동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노동자 당입니다. 우리를 찍어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상 거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전투적이라고 불렸던 우리 활동가들은 전투적인 현장 활동이나 투쟁을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일상 활동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 현장에서 10년 만에 직접 조합원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고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전투적이라고 얘기했던 활동가들이 과제가 됐죠. 근데 그걸 누구도 못한다는 걸 이제 목도한 거죠. 앙상하고. 그리고 플랜카드도 들고서 선전도 하고 했어요. 한 두어 번. 흙물도 뿌리고. 통진당 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에다가. 욕도 먹고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정치활동을 현장에서 못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또한 구체 전망들이 없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동지께서 말씀하신 활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지금 노동자 정치 세력화 추진 모임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2차례, 비공식 한 차례까지 3차 이제 모이는데요. 제안서를 보면은,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새 고민이 이제 저는 뭐냐면, 이 토론 주제도 19대 국회 개원했는데, 우리는 노동자
비정규직 어떻게 할 거냐. 제목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투쟁 부분들을 정치적, 사회적 의제화시키고 쟁점화시켜서 이 부분이 각계 뭐 싸우다가 깨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바꿔내고 전체적인 쟁점 만들어서 이걸 구조적으로 좀 바꿔낼 거냐, 이제 법자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들렸어요, 질문이.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첫 시도가 있었습니다. 재능분들도 참여했었지만 희망광장이라고 있었죠. 저희도 참여했는데 모든 것이 갑자기 총선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서 다 거기에 신앙추쟁을 먹어버리니까 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꿈은 창대했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다가 천돈만 깔면 이건 이제 사건 터진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구속기로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가 들어가겠다 이제 하면서 막 저희 현장들도 막 염려하고 막. 지금은 이제 웃지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날도 추웠지만 아무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알았어요. 첫날 돈이 이빨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비정규직 투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현장 투쟁 얘기했지만 모든 조직단위들은 다 선거 들어갔죠. 다 선거운동했어요. 그리고 투쟁단위 현장에 아무도 안 왔죠. 그런 것들을 겪고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도 안 남았죠. 벌써 다 대선 전술을 막 고민합니다. 좌파는 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연합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좌파는 막 통일당도 막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좀 동의 못하겠는데 원래 통일당은 좌파 연합당도 아니죠. 민주당과 야권연대 얘기하고 있죠. 한 자리 야권 뭐 대선 당선되면 한 자리 먹겠죠. 심상정 의원이 뭐 노동부 장관을 해먹든 어쨌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어제도 그제도 유성희 심상정 국회의원 찾아가서 면담했었잖아요, 장시간. 오늘도 김두관이 뭐 쌈태 났다면서요. 결국 현장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들이 사회적 쟁점화시키고 정치적 의제화를 시키려다 보니 국회의원들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지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공장 앞에서 50일 동안 주저 박는 것보다 국회의원 만나는 게 사회적으로 다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점거를 하든지 그래서 아니면은 투쟁사업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디 정치적 여의도든 어디 생방 앞에서든 또 이제 뭐 농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쟁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권력 있는 그들이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죠. 수년째 겪었거든요. 그 의원들이 자기 의원직 걸고서 하지 않아요. 결국 나서는 건 내가 다음에 의원직 해먹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어떨까, 자기 이름을 띄워서 도움이 안 될까, 이거거든요. 철저하게 정치적이거든요. 서로 알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이제는 우리 동지들도 선수들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으로는 쟁점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투쟁 안 풀린다는 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법제도 개선 투쟁도 각계경제로 그렇게 유지시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비현 동지들이 제기하는 노르프 2조 개정 투쟁들을 우리 총파업 투쟁의 중심 무죄로 올려가지고 어쨌든 법 개정 투쟁에 총파업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법견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심들이 이제 안 모아지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고민 지점만 좀 제출을 하면 저는 어떻게든 이제 총파업 아까 오늘도 실탄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로 잠깐 나눴었는데 결국 요소화돼 될 줄 모르고 다 그걸로 꽂았다가 지금 현장하고는 관계없는 총파업 정수를 다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총탄이 없는 거거든요. 금속 8월달 파업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완성차 파업이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8월달에. 길어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럼 결국은 남은 건 비정규직 투쟁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말로 어떻게든 사회 쟁점화 될 수 있고, 띄워질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투쟁으로 모아내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은 고사하고 시도를 다 못할 테고, 저는 비정규직 투쟁도 각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이 살기 위해선 정확하게는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하면 모아내가지고 정말로 폭발성 있게 터쳐내고 그것이 총파업을 요구할 정도로, 그리고 총파업 부시가 됐을 정도로 만들어내느냐가 1차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한야총 투쟁이 있을 테고 또 학교 비정규직 투쟁이 있을 테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초사업장이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우리 동지들이 지금 공동투쟁 투쟁도 하고 있고 공동투쟁도 하고 있지만 그 투쟁들과 어떻게 맞물려서 같이 하나의 좀 전선을 만들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에 좀 집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과 관계없이 10년의 소위 노동자 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당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비참할 정도로 우리의 전망들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가장 현장에서 치열하게 당했고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간절했던 우리 동지들이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신상정의나 통진당 보고 있어서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쌍차, 현대차, 비정규 20월 점거 파업 야당 4곳이 가서 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한 명 내로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약속할 테니 보도 쓸 테니 중재안 받아라. 다 내려와서 깨졌고 중재안 시키지 않았죠. 되풀이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피아는 아니지만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활동가 모임 정확히는 비현재 현장 실천 노동자 기업전당 건설입니다. 기간 동안에 소위 우리가 좌파라고 이야기했던 정치적들이 한 군데로 다 모여진 적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하나의 사회주의 당을 만들다고 하다가 다 깨졌었고요. 처음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토론회에 거의 한 군데도 안 빼고 가장 우리 남한사회에서는 뭐 제일 왼쪽에 있다는 정치를 다 모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더 많은 숫자의 현장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금속 지금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렇지만 금속의 지역에서 통진 당원인 사람도 있고 통진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진보 신당인 사람도 있고 진보 신당이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예 아무런 당원도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대가리 받고 열심히 싸웠던 준투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동지들이 진보 신당도 아니고 이제 통전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그 외에 제끼고 추진했던 정치력과 가장 왼쪽에 있었던 이 부분도 안 되고 있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해보자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달려온 거였거든요. 아마 그 흐름들이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이제 모자라 보이고 또 저러다 마이크 할 수도 있고 대단히 실력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올해 대선 투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민노당이 10년을 그 내용 가지고도 현장 말아먹은 지도 지금까지 왔는데 현장에서 목숨 걸고 투쟁한다는 우리들은 정말 향후 5년, 10년 보고 지금부터 그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민노당, 통진당 욕할 자격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동지들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정말로 너무 목마르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는 올해 그 투쟁하고 이 투쟁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들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있고요. 토론 모임도 그래서 토론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답변가 제출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동들이 모두 제출되고 있는. 그래서 일정들이 다 현장 투쟁에 있다 보니까 빡빡하긴 하지만 14일 되는 모임이 이제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저는 이제 장기 투쟁 사업장 돈 오셨지만 투쟁하는 동지들은 무조건 공유하고 그 내용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하고 좀 멀었지만 주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총파업 투쟁 전선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건 비중 투쟁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학계급부를 안 깨지기 위해서 지금 공수단 독해서 다 모여지고 있는데 현대 투쟁하고 지금 이 공수단 투쟁하고 어떻게 절묘하게 좀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실은 쌍차하고 날짜 똑같이 되면서 좀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기획 의도나 또 지금 현장 수행한 것이 일단 진행하니까 보니 괜찮더라. 또 정례와 비중이 저렇게 같이 만나는 또 21일 날 또 실황 생중계로 이 쌍차와 현대차 동지들이 몸집까지 준비하면서 주고받는 이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정례구와 비정규직이 만나면 그 장초 사업장과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층이 만나면 이걸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부터 실천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들이 잘 기획해서 하반기를 좀 한번 흔드는 투쟁들을 해보자. 그것이 지금 준비한 정치력하고도 맞물려서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올해 투쟁의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고용의 노동상권 쟁취나 이런 것들로 잡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거는 거고 거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 그 당위의 현안 문제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는 이러한 투쟁 전선에 복무한다라고 하면 현장 조합원들까지의 어떤 결의나 공유가 없으면 조직이 투쟁 못하는 거잖아요. 만 단위가 없는 조직이. 그런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투쟁을 조직할 때 이런 만 단위가 없는 조직들이 그런 결의로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수준으로 투쟁 수준을 잡고서 조직해왔던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 사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직 내에 어려움도 있고 다시 투쟁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들이 생기는 거고, 저는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사내하청 투쟁, 현장 사내하청 투쟁도 안타깝지만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반기에 전체 투쟁을 강화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전진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면 사내하청분들도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딱 현대자동차에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는 조합원들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그것이 밖으로 겉으로 내세우는 그런 투쟁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 투쟁의 실제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겪은 건데, 뭐 민주노총이 뭘 하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어떤 장난을 치건 말도 안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건 아니면 사내하도급 법을 새누리당이 만든다라고 설치고 다니건, 사실 그것에 대하여 별로 비정규직 단들이 함께 투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극복이 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앞에서 우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민주노총 주류의 정치 방침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들이 그냥 말잔치 아니냐,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폄하하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 투쟁을 열심히 하자 라는 거는 저는 또 하나의,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조합주의 아니냐. 현장에서 투쟁을, 자기 투쟁을 강고하게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 비정규직 의제를 정치적으로 진전시켜내고 정치적으로 정말 이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투쟁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토론을 해보고 싶은 거죠. 하반기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현실적으로 진전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료도 소개가 되고 김성동도 제안을 하셨지만은 이런 준말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번역 모임,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일 수 있고, 또는 뭐 현재의 예고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을 조금 한 단계 전체 정말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조금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점들이 필요한가, 내지는 사실상 하반기 투쟁 계획이 없는 우리 특수고용 단위를 어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어울려서 얘기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민주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러저러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풍부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적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 꾸민 영상에서 과연 지금 현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당들의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운영 방식이 과연 민주적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한 공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의 조직 구조 안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 단위들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존의 구조에 우리 의견을 내기 위해서 구조에 진입하는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건 바람직한 운동의 방향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가서는 기존 질서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지 기존 질서를 혁신하는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전 단위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희망광장 시즌2 공동투쟁단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6, 7, 8월달 사이에 투쟁의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노총이 일시백 거의 여세화된 국면을 전제로 하는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제출해서 그것이 파탄남으로 인해서 총파업투쟁은 선언했으나 총파업투쟁을 조직한 투쟁 계획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투쟁사업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투쟁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투쟁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새로운 우리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활력이나 희망들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른 어떤 문건이나 회의 구조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힘을 받고 에너지를 얻고 다시금 자신의 투쟁을 결의하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희망광장 이후에 투쟁사업장들의 투쟁들이 더 활성화됐거든요. 이게 공동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투쟁사업장들이 공동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투쟁사업장의 현안이 묻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방어적인 그런 심리기제와 그런 의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광장 이후에 훨씬 더 투쟁사업장 장기단위 투쟁들이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활력있게 저는 살아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공동투쟁단 활동도 저는 잘하면 하반기 투쟁의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거 하나랑. 그런데 아까 윤혜림 동지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투쟁을 상당히 유의미있게 했는데 왜 그것이 정치 국면에서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기존의 골간단위 체계와 분리되어서 우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전 조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한쪽은 선거투쟁에 완전히 매몰돼 있고 한쪽은 우리 자체의 역량으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유의미한 선거 국면에서 유의미한 정치 국면에서 의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반기에는 결합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정규단위 투쟁본부가 만들어지는 걸 저는 최대한 강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고 그 속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희망광장과 공투단의 투쟁 흐름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투쟁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내용으로 저는 어떤 주요한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단위들이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비원이 저도 김석국이랑 상당한 기간이 좀 공백기가 좀 있는데 제가 기억한 전비원의 활동은 그러한 편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동의되고 합의되는 수준에서 하지만 그 정도의 입장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강력하게 그 정도는 좀 압박하는 그런 저는 정치적 입장들을 내왔고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주요한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비정규 단위들의 조직적 입장을 모아가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비정규 투쟁본부의 내용의 하나의 축이 되고 그렇게 저는 명확하게 비정규 단위들이 동의되고 합의되는 수준에서 그런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선명하게 제출하고 전선을 쳐야 저는 투쟁도 예각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7월 20일, 20일 1박 2일 투쟁 있잖아요. 금속노조에서는 연남권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1박 2일은 어려우니 당일로 이제 4시부터 9시까지 집중하기로 돼 있거든요. 뭐 금속 중집에서 결정한 거고 1박 2일 안 받았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본초 가장 지도부들이 9시 이후에 집회를 하지 말아라. 밤 9시 이후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9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1박 2일 집회를 하지 말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는 이제 그거고 계속 종용에 들어가고 있고 뭐 이유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현대차 지부 얘기도 들먹거리고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공문에 나와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속 지회장한테 압박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투본회가 10시에 있는데
B2분 공문으로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조직적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늘 오후에 있었어요. 참 되게 아픈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 투쟁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의 핵심이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투쟁 때 19대 국회가 열렸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정치적 의제나 사회적 의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버금갈 만한 전국적 전선을 쳐서 투쟁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 현장으로 지금 현대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만의 투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동지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현대차 비정규직만의 투쟁이 아니라 일단 조직된 금속내 비정규직 단위가 모두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동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 또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이미 준술이 나왔어요. 우리가 파업 들어가면 사회적 연대가 조직된다. 실제로 활동가들도 그걸 많이 조직을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난 투쟁 속에서 또 25일 파업에 이제 상처도 있고, 과연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한진의 사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연대들이 쌍차통에서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투쟁도 벌어지면, 또 우리가 강고하게 싸우면, 그러한 사회적 연대들이 분명히 집중될 것이다.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회적 연대 주체 있잖아요. 그것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들이 의식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동지들이 소위 공감하고 지지할 정도로 그 서민들의 삶도 팍팍한 거죠. 그래서 이 공항계에 워낙 이 팍팍한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하고, 그래, 나도 저기에 한번 가야지라는 걸로 이제 연대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한계도 명확한 거죠.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되지 않는 이제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도 이제 윤행 동지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모든 산하청 정규직이라는 거, 실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인 거고요. 더 확대시키면 모든 사내하청이라는 요구 자체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럼 특고의 문제든 전체 비정규직의 원천 사회성 인정이라는 부분들 좀 더 확대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의제가 뭐가 될 거냐. 노조법 2조 개정이 될 수도 이제 있겠지만 파기법 철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자기 요구하고 있거나 자기 의식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주체들은 금방 제기되고 있는 전체 계급적 요구, 전체 비정규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자기 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게 자기 요구가 돼야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벌써 내부에 단기계약직 채용시키고 있고, 그래서 당장 현대차 안에 있는 전체 산하청도 아니고 가장 그 최소화된 2년 이상, 그 중에서 가장 조립 라인에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끼고 있는 의장 라인, 이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산하청이라는 이 의식적 확대들을 시켜나가지 않으면 이미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그거에 의해서 투쟁도 못해보고 내부가 깨질 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차 동지들이 주위의 우려와는 다르게 어떤 지도부의 의지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입장들을 견제하면서 진행을 좀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까지 전체적으로 딱 결의되지는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그 요구가. 그러나 어쨌든 지도부 동지들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고, 총회 때든 쭉 장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현대차 투쟁이 어떤 올해 하반기에 금속단위의 전체 산하청 투쟁으로 좀 넘어서서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주체들이 1단계인 파업 투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돌입하고, 물론 그 준비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파업 투쟁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도 그 준비 작업들을 전비원이든 어디든 다 붙여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식도 전달돼야 된다. 저번에 3주에 수련회 때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교육 와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고민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체적으로는 그 투쟁이 잡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좀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공투단은 저는 정말 제가 직접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저 사조입니다. 활기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활기성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공투단도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그 공투단의 내용이 일차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서로.
힘을 받으려면 공투단 내용 좁혀지면 안 된다. 더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이 비투본 있잖아요. 민주노총. 그래서 이거 강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공조직 속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은 우리 조직인데 실상 우리가 비판하는 관료라고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다 맡겨두고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 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비투본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몇 년 만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쟤들도 어쨌든 진심으로 반성하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투쟁에는 동료들이 없고 이걸 어떻게라도 잡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명분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비투본에 적극 좀 개입해가지고 공투단 해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 열심히 하면서 저는 유명자 동지나 우리 하수주 위원장이나 원칙 표 잡고 가신 동지들이 민주노총 임원들이 이 본부장 하는 게 아니라요. 비정규직 투쟁 단위를 중심으로 가져간다고 한 만큼 비정규직 투쟁 대표자가 비정규직 투쟁 본부장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회에 참가하는 모든 동지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원칙과 투쟁을 갖고 가고 있는 이 동지들이 정확한 중심 역할을 맡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공조하고 그래서 공조직을 우리 투쟁의 내용을 담게 하고 투쟁 진행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는 투쟁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투단의 확대 그리고 공투단이 비투본이라는 이런 것에서도 개입해서 우리 내용들을 관철시키는 투쟁. 이 비투본이 결국 하반기 투쟁에 현대차 투쟁과 만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그렇게 다시 확대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잘 연결시키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전비원 동지들이나 공투단에 소속된 동지들 다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오늘은 전비원 올레토론이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 뭐 저희 기아 동지들도 자료 갖고 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전비원 오면 자료들이 일단 많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오늘 좀 그런 고민 얘기를 좀 이제 시간은 짧았지만 좀 많이 부족해서 잘은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투단에서도 저는 이런 토론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같이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 좀 전체가 모여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 있잖아요. 투쟁 주체들이 한번 좀 제대로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문제가 아니라 뭐 휴가 전이든 7월달이든 최대한 빠르게 해서 빨리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재능이랑 학주동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전면동들이랑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면 구체적인 안도 좀 제출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좀 중요한 생각하는데 희망공장에서는 저게 없었다. 지금 옥수전도 무너질 게 아니라 문화 청정이 똑같잖아요. 부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는 지적해 봤어야 돼. 희망초에도 희망광장한테도 받고 수행사업장은 정말 뭐 매일 하거든 매일. 근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를 생각하고 특히 지금 공투단과 희망광장 부분에서 전 중요한 부분이 전 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영 공장은 조금 생각이 나는 못하는데 그 비정규직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려면 저는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당연히 도와야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금 국면에서 보면 아까 윤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투쟁을 하다 보면 딱 목표가 있죠. 정규직화 내지는 차별이 조금 시정되면 끝내야 한다. 그게 목표가 된 투쟁들이 되는 것들 저는 좀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 투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투쟁이 저는 코스콤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콤이 500일 넘게 굉장히 건강하게 싸웠고 그런데 그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코스콤 정규직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고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철폐가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혁명적인 요구죠. 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게 되면 근데 그거를 내걸었던 건 어쨌든 그걸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립서비스라고 해도 립서비스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공조직에서는 거대 조직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는 한큐 해결했던 게 저는 코스콤 투쟁이다. 네. 그때부터 이제 중규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새끼는 절대 묵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례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그 후로 비정규직 투쟁에서 모든 투쟁에서 이제 핵심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절대 묵직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철칙이 됐고 지금 재능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업장이 요구하고 있고 그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전에 계룡대지회도 그랬고 모든 연맹, 모든 단위의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들은 짱은 묵직 못합니다.
포스콤의 정년이 짱은 아니었지만 짱만큼 짱보다 더 가장 앞에서 싸웠고 결국은 전체 대우가 중규직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 마포에 있던 여기 뭐죠? 그 마포에 있는 거 한솔 옆에 있던 거. 신용. 네, 신용보증기금도 비정규직 추진 정리할 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선례 길을 딱 하나 깃발 꽂아 놓으면 그걸 넘어설 수 없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그 화물연대가 쟤네들이 노골적 나서 얘기했다는 것처럼 9.99999%는 되지만 두 자리는 안 된다. 네.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9.99999 무한대라고 상관없는데 10%는 안 되더라고 하는 그거를 저는 넘어서지 못하면 저는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김한광 장관 공수단을 거치면서 대부분 정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이 없습니다. 유성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정규직 투쟁 그러니까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생각도 하지도 않고 같이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2004년에 그 평택에 대교 해고자 때문에 갔었는데 비정규직 철폐 투쟁가를 아는 그 정규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당시에 평택 그 이제 연대 쌍차 동지들이 아주 가끔 하나씩 왔었고 지금 쌍차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이제 쌍차는 아니었지만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를 제가 투쟁가를 그 집회 때 3번씩 했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그러니까 임의로 행정을 안 하고 그걸 했고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3번을 하면서 이제 다 외울 때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동지들이 이제 외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 시절이었고 지금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연대가 그걸 다 부를 수 있는 이전까지 정규직이 저는 반에 반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공투단에서 이제 이명박이 한 역할을 하나 해줬는데 정규직 뭐 최강성 노조, 막강 노조들을 다 깨주면서 그 동지들 중에 그나마 거기에 굴하지 않은 전투파들이 지금의 이제 그 정세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천년만년 딱 현장권을 유지하면서 할 것 같았던 그 최강성 노조들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뭐 깨진 애들이 다 보면 정규직만 있는 그리고 최상위 단위를 갖고 있던 노조들이 정말 다 개박살이 나면서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이렇게 신기루 같았던 걸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고 그 사람들과 지금 우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과 해결하고 혼자 들어가서 싹 배신할 거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리고 거의 절대 다수는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규직만의 노조 어림도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한 저는 그 동지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를 하고 해서 그들과 함께 저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지금 막 충남에 몰려있잖아요. JW도 어디에든 막 이렇게 몰려있는 그 충남만큼은 이제 그리고 달리고 시작할 때도 그랬고 충남만큼은 이제 그러한 어떤 최전선이 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싸우는 예전처럼 공정 답변학을 넘어서는 지역 연대가 됐든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됐든 저는 그러한 기운들이 이번 공투단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희망공장을 통해서 이제 막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이래서 현대차 비정규직도 거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한 정규직 되면 솔직히 땡이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빠질까? 나는 2년 안 됐는데. 그리고 다 이제 걔네들 나누겠죠. 2년 됐고 뭐 안 됐고 뭐 이런 것들 뭐 1차 하청이기 2차 하청이 또 다 나눌 텐데 거기에 내가 빠질까?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저는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함께 대가리 먹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차 비정규직 이미 했고 20월 공정장 가면서 했고 저는 그러한 투쟁이 다르다는 게 좀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에서만 읽었던 아니면 그냥 전해 들었던 그 말로만 알고 있던 그게 그냥 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공투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충남에서 꾸리게 될 비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강화하고 그 혁명적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수밖에 없는 요구로 만드는 게 저는 우리의 제1의 목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는 부정유실패하고 민주당과 가서는 부정규직, 뭐 차별 철폐, 차별 완화, 차별 시정, 박근혜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감히 얘기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단초들이 저는 이제 마련되고 있고 그 단초는 비정규직만 갖고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투번에 정규직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좀 적극 추천해서 와서 비정규직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총련명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싸우자고 하는지 저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성이든 JW는 그때까지 서울에 남아있고 하면 좀 다 오라고 해야 된다. 공투단에 제기해서 공투단 다 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공투단의 그런 분위기나 공투단의 그런 정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치가 비투번의 정치가 되고 총연맹에서 그걸 받아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